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밖의 필터 효과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주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7번과 그 다음에 정목 현상이라는 이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자, 먼저 이미지 7번을 선택을 해 주고요. 필터 메뉴로 갑니다. 흐리게, 이미지를 흐리게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효과들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가우시언 블러를 사용을 해서요,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흐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10 정도로 늘려주고 엔터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예, 특정한 영역만 선택을 해 놓고 지금의 요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선택된 영역만 이렇게 흐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포커스 아웃 효과를 표현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흐리게 효과 중에서 이제 모션 블러라고 있는데요. 모션 블러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물체 뒤쪽에 속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 일종의 방향 블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픽세라가 있는데요. 예, 픽세라는 이제 모자이크 효과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나 뭐 르뽀 뭐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죄를 지은 이런 범죄자들의 모습을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특정 상표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요. 자,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게 이제 픽셀화입니다. 선택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나타나고요. 모자이크의 크기는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으로 되어 있고요. 20 엔터. 자, 그럼 모자이크가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역시 특정 부분만 모자이크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모자이크가 처리될 그 부분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지금의 픽셀화 효과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됐고요. 자, 여기 김프에서 사용이 되는 모자이크 효과가 지금 왜곡 효과에서 모자이크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모자이크는 이전 시간에 왜곡 효과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실 모자이크라기보다는 셀 효과라고 보시는 게 더 좋다고 했었죠. 자, 여하튼 흐리게 픽셀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자이크 그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아래쪽에 강화 효과가 있는데요. 강화 효과라니까 자, 뭔가 좀 낯설긴 하네요. NL 필터죠. 내추럴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처럼 이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명하게 해주는 선명하게 효과. 그리고 잡티 없애기 효과가 있는데요. 어두운 그 공간에서 밝기를 더 밝게 해주면, 즉 개인을 통해서 밝기를 밝게 해주면 잡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잡티를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잡티 없애기 효과를 이용해 줄 수 있는데, 자, 잡티를 뭐 완벽하게 빼준다기보다는 이미지를 좀 뭉개서 그 잡티를 이제 없애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의 효과를 이용하기보다는 촬영할 때 제대로 잡티가 없이 촬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목 현상이 있습니다. 정목 현상. 정목 현상은 어두운 그 공간에서 촬영을 할 때 플래시를 터트리게 됩니다. 플래시를 터트리게 되면은 이 눈 부분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눈동자가 빨갛게 촬영이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레드 아이라 그러죠. 자, 지금의 효과는 지금의 정목 현상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강화의 정목 현상 제거.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설정창이 나타나는데요. 임계값을 통해서 이제 빨갛게 표현이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둘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먼저 한 59 정도로 해보죠. 확인. 자, 그러면 빨간색 눈동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래쪽에 입술 부분도 눈동자처럼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회전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정목 현상 제거는
이 빨간색 부분을 채도 값을 낮춰서 이와 같이 변화를 주는 그러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입술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일단 해제를 해주고요. 다시 확대를 해줍니다. 자, 원형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을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선택하기 위해서 현재 선택에 더하기 이 모드를 사용해서 자, 이 부분의 눈동자도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제 선택된 이 두 영역에 대해서만 효과가 적용이 되겠죠. 정목 현상 제거하기 다시 표시 열어주고요. 됐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예, 더 이상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네요. 자, 임계 값을 조금만 높여봅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선택된 이 빨간색 눈동자만 이렇게 제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도를 조절을 해서 레디아이 현상, 즉 정목 현상을 없애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정목 현상 제거 이펙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 부분만, 즉 레디아이 부분만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선택을 해준다면 채도에 관한 그러한 효과를 사용을 해서 채도 값을 조절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쉬프트 A 키 눌러서 해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눈동자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정목 현상 제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눈동자가 지금처럼 뭐 갈색이거나 이제 검정색 계통이면 상관이 없는데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그런 경우에는 탈색, 즉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눈동자만 선택을 해주고 자, 색의 색상화나 뭐 색상 균형을 사용을 해서 빨간색 부분을 정상적인 눈동자의 색깔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역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미 7번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나머지 효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빛과 그림자, 렌즈 플레이 효과가 있네요. 촬영을 할 때 빛이 렌즈에 직사광으로 들어왔을 때 발생이 되는 그러한 렌즈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플레어 효과의 중심의 XY축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직접 여기에서 원하는 위치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면은 이와 같이 렌즈 플레어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빛과 그림자는 빛과 그림자에 관한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불꽃 만들기, 뭐 빛 효과, 뭐 초신성 효과, 화염 그레디언트 등등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드랍 섀도우는 그림자 효과죠. 이전에 그림자 효과 만들어 본 적이 있고요. 퍼스펙티브, 입체적인 그림자 효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빛과 그림자에 관한 그 효과를 표현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잡음은 이제 노이즈 효과를 화면에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HSV 잡음 그리고 RGB 잡음 등등 사용해 줄 수 있고요.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노이즈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이처럼 잡티 효과가 필요하다면 지금의 잡음 효과에서 원하는 그런 효과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계선 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계선에 대한, 이미지의 경계선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가령 네온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두운 배경에 네온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컨트롤 Z. 자, 그리고 일반 효과가 있네요. 뭐 침식 효과, 컨볼루션, 행렬, 그리고 팽창 세 가지 효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역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함 효과가 있네요. 자, 필름 슬라이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면 필름 슬라이드죠. 필름 같은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필름 슬라이드의 뭐 높이를 이미지에 맞추기 등등 그 필름의 색깔, 그 다음에 이제 번호 등등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사용을 한다면
사용되는 레이어에 모두 필름이 적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주면은 이와 같은 필름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효과는 별도의 도큐멘트가 만들어지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본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장식 효과인데요. 장식은 화면에 어떤 장식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베벨은 버튼 느낌의 입체 화면으로 만들어주고요. 보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화면 가장자리에 보더, 즉 액자와 같은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액자, 즉 보도의 두께 설정을 해주고요. 보도의 색깔 설정을 해줬다면 자,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Z. 그리고 자, 장식 다시 한번 커피 스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피가 엎질러졌을 때 그러한 얼룩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종이나 지금의 이미지 위에 커피 얼룩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지금의 이 기능 이용을 합니다. 적절하게 수치를 조절해 주고요. 확인을 해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얼룩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얼룩 효과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커피 스테인을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퍼지 보더라고 있습니다. 일단 적용을 해 주게 되면은 이 경계 부분에 이렇게 그런지 스타일의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테두리가 아니라요, 약간 좀 거칠고 지저분한 그런 테두리를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를 통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컨트롤 Z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아예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됐습니다. 자, 지금의 이 장식 효과들은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도큐멘트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포토샵에서 스타일하고 비슷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드 포토가 있는데 오래된 사진 효과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효과죠. 적절하게 설정이 됐다면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오래돼서 낡은 그러한 이미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역시 몇 번에 걸쳐서 삭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이 효과도 됐습니다. 자, 오래된 사진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올드 포토를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라운드 코너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라는 것도 있네요. 슬라이드를 사용하면 자, 이전에 필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을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맵이 있습니다. 맵에 관한 그런 효과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타일 효과를 많이 사용을 하겠네요. 타일은 작은 타일, 종이 타일, 그리고 타일이 있는데요. 하나만 적용을 해보죠. 자, 타일의 크기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타일의 크기 좀 축소를 해봅니다. 한 200 정도로 해주고요. 엔터 확인. 자, 그러면 200 크기의 타일로 이렇게 밝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새로운 도큐멘트가 만들어졌죠. 자, 지금은 제가 원치 않는 그런 타일인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작은 타일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의 화면이 여러 개의 분할 화면, 즉 여러 개의 타일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수평과 수직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타일, 타일 교체 이런 식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튀어나온 타일, 약간 좀 입체적인 그런 타일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행과 열을 또 별도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수죠. 구획수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고요. 설정을 했다면 확인.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멀티 화면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자, 맵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는 이제 구름을 만들어주는 구름이 있는데요. 자, 디퍼런스 클라우드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구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늬 효과가 있네요. 무늬 효과 역시 다양한데요. 미로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현재 흰색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컨트롤 Z. 자, 여기에서 전경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바꿔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미로 반복. 자, 그러면 이렇게 미로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더라고요. 자, 그 밖에 다양한 무늬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엔 또 다양한 랜덤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웹은 자, 슬라이스, 지금의 이제 하나로 된 이미지를 여러 개로 잘라 놓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인터넷에 사용이 되는, 즉 홈페이지에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이미지는 통짜로 된 이미지보다는 여러 개로 쪼개진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통째로 된 이미지는 이미지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가 열릴 때에 그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이미지를 쪼개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지금의 슬라이스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 맵은, 자, 이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클릭했을 때 다른 웹페이지가 실행이 되도록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한 그런 필터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를 로고로 현재는 다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알파 채널이 포함이 된 그 이미지의 로고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글자를 입력을 해놓고 글자에 다양한 변화를 줄 때 사용이 됩니다. 디자인 글체를 만들어 줄 때 주로 사용을 하죠. 자, 살펴보기 위해서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봅니다. 텍스트 도구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의 색깔은 뭐 일단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지만 흰색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글자가 입력될 영역,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일단 한 60 정도로 해주고요. 글자를 입력을 해봅니다. 자, 글자 디자인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고요. 조금 더 켜볼까요? 자, 120 정도로 키웠습니다. 영역 좀 키워주고요. 모든 글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위치를 설정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의 요 글자는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투명, 즉 알파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알파 채널로 되어진 이미지 레이어였을 때만 가능한 효과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해주고요. 필터로 합니다. 자, 알파를 로고에서 맨 위에 있는 3D 아웃라인을 적용을 해봅니다. 자, 글자에 사용이 될 패턴 여기에서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예. 자, 여기에서는 그냥 기본 패턴 사용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아웃라인 블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를 부드럽게 해주는 뭐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글자가 이와 같은 디자인 글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알파를 로고를 사용을 한다면 글자의 모양, 즉 알파 채널이 포함된 이미지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글자 레이어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시간상 모든 기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네온 효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 네온 효과. 자, 이펙트 크기고요. 그 다음에 배경의 색깔, 그 다음에 글라우 컬러, 네온에 사용이 되는 색상이죠. 색상만 한번 바꿔봅니다. 예, 색상만 이렇게 바꿔줬고요. 네, 적용을 해보죠. 확인. 자, 그러면 네온 사인 글자처럼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살펴보지 않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의 알파를 로고로 나는 이러한 필터가 있기 때문에 글자 디자인을 아주 간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필터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필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